안녕하세요. 조그맣게 튀김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 직원 한 번 잘못 채용했다가 300만 원 통으로 물게 됐어요. 과정 중에 제 실수가 있긴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 남깁니다. 최근에 매장이 바빠지기 시작해서 주방 일손이 부족하더라고요.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오랜 고심 끝에 추가 채용을 결심했어요. 나름 경력이 있는 친구라서 웬만큼 잘하겠거니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망스럽더라고요. 첫날부터 손님 대하는 태도가 불성실하길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레시피 정량을 종종 안 지켜서 음식 맛에 대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고심하다가 결국 일주일째 되는 날 매장 마감 후 우리 가게랑 서로 잘 안 맞는 것 같으니 오늘까지만 하자고 말했고 딱히 이의 제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길래 무난히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서류가 날아왔어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지 않은 게 치명적이었죠. 결국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청년 고용지원금 자격이 박탈된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300만 원 지급 합의했어요. 제 딴에는 워낙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많으니 며칠간 일하는 걸 지켜보고 고용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 발목을 잡은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 일하고 무단 결근하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왠지 억울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먼키 채널의 히든 코너 창업 내비게이션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하는 입장에서 인건비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연과 같이 고용 문제에 있어서 확실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이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가지고 악용한 근로자들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수록 우리 사장님들 하나라도 더 알고 계셔야 이런 상황을 방지하실 텐데요. 우선 해당 사연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자영업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 근로관계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 초반에 정규직을 염두에 두고 면접을 보시되 바로 정규직은 아니고 일주일이나 2주일 길면 한 달 정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하는 즉 계약직으로 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 서로 합의 맞으면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면접 단계에서 아예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채용을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죠. 만약 급하게 사람 일손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고 하시면 직업소개서 쪽에 인력을 요청하시는 것도 임시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먼저 파견을 받으시면 일단 식당 운영에 대한 노동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연 속 사장님께서도 이러한 임시적 계약서를 써놓으셨다면 일주일간 일하고 서로 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그게 없었으니 정규직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사업장이 5인 미만이었다면 이런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기준 이상의 업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조차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이었죠. 여기서 5인 미만, 5인 이상이라는 기준이 나와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것을 따질 땐 평일과 주말, 그리고 일용직, 기간제, 파트타임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7명이고 평일에는 3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합이 10명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평균으로 따져보는 겁니다. 평일 5일 동안 3명을 다 더하시면 15, 주말 이틀 동안에 7명을 계산 시 14가 나오고 이 둘을 합한 값인 29라는 수를 구한 뒤 마지막으로 이를 7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시로 든 사업장은 이와 같은 계산에 따라 평균 4.1명 정도라는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오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내 매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미리 체크해두면 이런 불시의 사태를 겪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 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창업하신 사장님이라면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근로지식 탑3를 빠르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 고용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일부 사장님들께서 종종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시는데요. 대부분 급하단 이유로 일단 구두로 계약관계를 맺고 일부터 진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언제 작성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단 하루라도 근로하고 퇴사하여도 직원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점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작성 자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되죠.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는 없더라도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출근한 당일에 작성해야 한다고 보셔야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먼저 월급과 구성 항목은 무조건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장수당이나 야간, 휴일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기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 다음 근로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하셨으면 쉬셔야 되기 때문에 주휴일을 정하시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휴가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디서 근무할지, 어떤 일을 할지가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트타임이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일별로 몇 시간을 일할지를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계약 기간 중인 직원의 해고 여부입니다. 매장의 상황이 나빠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닐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의적인 해고는 불가능하며 경영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데요. 다만 근로자가 3달 이상 근무한 상황이라면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4대 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근로자가 사정상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근로계약서에 이에 대한 조건을 따로 넣으면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 보험별로 65세 이상, 외국인, 초단시간 근로자 등의 가입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요식업 노동시장의 경우 이러한 예외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4대 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의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직원이 투잡을 하시는 경우 원칙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사업소득으로 가끔 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때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득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 발생 후 4대 보험 미가입 사실이 발견되면 결국 공문이 나가게 되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면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사장님들께서 필수로 알아두셔야 할 3가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무조건 쓰자. 못 쓰신 상태에서 근로자가 떠나게 되면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첫날에 꼭 받자. 두 번째, 해고는 5인 미만이면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깨지게 되면 임의해고가 어렵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게 될 시 고용,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전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